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11장 광고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광고의 개념, 광고의 효과, 한국의 광고 산업, 광고 관리 프로세스, 이런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10장에서 광고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광고가 무엇이라는 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상 기업에서는 무슨 이제 광고란 용어도 쓰긴 하지만 홍보란 용어를 좀 많이 쓰고요. 또 우리 통상 일반에서는 무슨 선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광고는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 정부 또는 개인이 제품, 서비스, 조직 혹은 아이디어를 대중매체를 통해 표적시장의 구성원이나 청중에게 알리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메시지를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고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쪽 어떤 광고 홍보 쪽의 학문 쪽에서는 광고와 홍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광고는 그 기업이 어떤 돈을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하는 유료의 행위이고, 홍보는 기업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긴 하되 매체사가, 즉 신문사나 방송사가 자의적인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 들죠. 이게 유료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얻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제 광고 말고 특정 신문사에서 또는 방송사 뉴스에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청취자들에게 알려줄 필요에 있어서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신문 기사로 내보내겠죠. 근데 그런 것은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기사 내지 뉴스는 기업에서 좀 내달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반드시 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는 방송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선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 즉 광고주가 누가 광고한다는 것이 확실히 즉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마찬가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고 하긴 하지만은 선전의 주체가 반드시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고의 어떤 오요소로서는 광고를 행하는 어떤 광고주, 즉 통상은 기업이 되겠지만 요즘은 정부기관들도 많이 하죠. 광고를 하는 주체를 어떤 광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대상, 어떤 이제 광고 만든 메시지, 즉 밑에 보이는 이런 이제 프로지 아파트 광고, 어떤
뭐 사진도 들어가 있고 글자도 들어가 있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용자는 뭐 통상은 소비자가 되겠지만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매체는 광고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신문사나 어떤 방송사, 어떤 특정 신문, 뭐 특정 방송, 무슨 프로그램 또는 어떤 우리 이제 모바일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매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광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서 이제 얻어지는 어떤 효과. 광고 효과는 이제 좀 길게 봐서는 매출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에서 어떤 진정성은 어떤 필요한가? 우리 이제 광고에서 항상 어떤 뭐 좋은 이야기, 어떤 뭐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냐? 이게 뭐 때로는 이제 우리가 광고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과장 광고, 허위 광고입니다. 이렇게 어떤 진정성,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어떤 광고, 이제, 유럽에서 어떤 마마이트라는 어떤 이제 제품의 어떤 광고인데, 이 제품은 뭐 비타민 등 어떤 각종 어떤 미네랄 등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은 그 냄새가 어떤 고약하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린 거죠. 소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맛을 보고, 와, 냄새가 왜 이래 고약해? 안 살 수도 있겠지만, 미리 광고를 통해서 접했으니까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네? 얼마나 고약한가?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고약하지는 않네? 오히려 반응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보이는 어떤 광고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떤 한 호텔인데, 이 호텔은 뭐 여러 가지 막 단점을 나열했답니다. 하다못해 뭐 어떤, 거기에 이제, 뭐, 개를 들고 와서 어떤 뭐 개털이 좀 날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을 나열하고,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호텔이라는 어떤 식의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조금 뭐 호텔이 좀 더럽고 뭐가 뭐 좀 잘 안 돼 있어서도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어떤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냥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을 감추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스미디어라 그러죠. 대중매체, 신문이나 방송, 뭐 경우 요즘은 이제 워낙 예를 들어서 TV에 채널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 뭐 한 30%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옛날 우리 TV 채널 할 때 뭐 2개, 3개밖에 없던 7, 80년대는 어떤 좀 인기 좋은 연속극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70%, 80%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즉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이름 있는 프로그램 앞뒤에 있던 광고가 들어가면은 전 국민의 7, 80%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1인당 메시지 전달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특히 인적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아주 비싸게 먹히죠. 근데 광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를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뭐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어떤 수단이다. 뭐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가 앞에서 그 브랜드 자산, 상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상표 자산을 높이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어떤 단점은 원웨이, 한쪽 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4대 매체들은 거의 뭐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또 케이블 TV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일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데, 전통적인 4대 매체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어느 정도 어떤 광고 낭비가 불가피하다. 광고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 말을 하자면 잠재 고객들에게만 광고가 전달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광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하면은 그래서 어린아이 용품, 유아용품을 광고를 하는데 유아용품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에 대해서 또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고 클러스터가 어떤 심하다.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어떤 종류로는 광고를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어떤 가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이성 광고와 어떤 감성 광고 우리가 또는 이제 합리적 광고 무슨 감정적 광고 우리가 어떤 정보 어떤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전달하는 어떤 것을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광고라고 한다면은 어떤 감성, 분위기가 좋다, 무슨 색상이 어떻다, 무슨 향이라든지 냄새가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감성의 어떤 소구하는, 어필하는 그런 광고. 이성 광고와 감성 광고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광고와 어떤 조직 광고. 광고의 내용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하는 그런 제품 광고, 아니면 이제 조직, 즉, 기업 전체의 관계,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기업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관 광고, 기업 광고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광고와 인물 광고, 특정 어떤 개념, 어떤 내용,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광고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하는 그런 광고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성 광고와 설득적 광고, 그 다음에 상기 광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보성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이 제품이 이렇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주된, 목표가 있는 그런 정보성 광고가 있고, 설득, 말하자면 이제 사도록 유도하는, 꼭 사라고 이야기하는 설득적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기 광고는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광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광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코카콜라 광고를 하지요. 왜 광고하느냐?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코카콜라가 뭐 얼마나 뭐 좋다 나쁘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떠올리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 광고. 대중매체 광고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TV, 뭐 라디오, 뭐 어떤 신문, 잡지와 같은 이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뭐 광고가 됐고, 인터랙티브 광고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모바일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에서 하는 광고들이 이제 이런 인터랙티브 광고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외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옥외, 건물 외에 하는 광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간판이죠. 간판이라든지 어떤 그 고속도로 가외 이제 고속도로 바깥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야립 간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뭐 건물 옥상에 있는 뭐 네온 사인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옥외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를 하던 제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뭐 단순 소개형 광고, 무슨 드라마형 광고, 뭐 비교 광고. 단순 소개형 광고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제공하고 단순 소개하는 광고인데,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자체가 하나의 어떤 드라마처럼 드라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 이제 경쟁 회사와 어떤 비교하는 비교 광고, 뭐 이런 이외에도 뭐 이제 우리가 무슨 시, 어떤 광고는 보면 이제 한 편의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광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광고는 보면은 뭐 딱 보면은 이제 펩시콜라와 펩시콜라가 있고, 펩시콜라에 이제 뭐 자판기가 있고, 오른쪽에 코카콜라죠. 이게 보기만 해도 코카콜라 어떤 자판기 자체를 좀 뭐 비교하는데, 그 펩시콜라 앞쪽은 뭐가 좀 이래 바닥에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랐죠. 즉 펩시콜라 쪽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에서 해서 바닥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어떻게 돼요? 아주 깨끗합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포장지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페덱스입니다. 미국의 어떤 뭐 가장 큰 그 배달 회사이죠. 물류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박스는 여러분들 그 글자의 아주 윗부분만 살짝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글자 같아요? DHL입니다. DHL도 이제 미국에서 페덱스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제 작은 두 번째 회사인데, 페덱스는 DHL도 넣어서 그냥 뭐 이제 배달한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광고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광고는, LG의 어떤 제품 광고, 이제, 뭐, 위에들은 이 전부 다 제품 광고들이죠. 어떤 특정 제품, 뭐, 에어컨이라든지, 무슨 뭐, 하는 뭐 제품 광고이고, 밑에 것들은 보면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어떤,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광고 내지 어떤 조직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뭐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공익 광고들을 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5개 광고를 하는데, 이런 이제, 뭐랄까, 이게 일종의 이제 커다란 뭐 포스터랄까요? 광고탑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뭐 이용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뭐 가운데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뭐, 광고를 하고, 오른쪽에서 이제, 건물에 어떤, 뭐랄까, 뭐 상층부를, 이제 나이키 광고가 되겠는데, 뭐 이제 이런 건물 뭐 외벽 내지 어떤 건물 바깥을 이용했던 광고들을 통틀어서 이제 5개 광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를 안 했지만 교통수단과 관계돼서 행해지는 것들을 교통 광고라고 합니다. 그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에서 뭐 지하철 그 열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물론이고 지하철역 구내 무슨 버스 안 또는 버스 정거장과 관계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통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기능. 광고의 어떤 기능은 먼저 이제 경제적 기능. 광고를 통해서 광고는 어떤 대량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즉 우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뭐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고 대량 생산이 촉진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자원 분배에 영향을 준다. 광고를 왜 하죠? 안 팔리는 제품 잘 팔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잘 안 팔리는 제품도 잘 팔리게 하고 뭐 어떤 이렇게 해서 자원 분배에 어떤 특정 제품이 뭐 많이 팔리고 또 안 팔리고 하면서 자원 분배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뭐 반대로 어떤 독점력에도 영향을 주죠. 잘 팔리는 제품은 광고를 더 많이 해서 또 더 이제 상품을 차별해서 독점력을 향상시킨다. 또는 뭐 반대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됩니다. 이 가격 탄력성은 사실은 가격을 한 단위 올렸을 때 수요적 판매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가 이제 가격 탄력성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광고로 인해서 이런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밑에 했던 자일리톨 껌했던 광고는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껌이라면 다 이제 자일리톨 껌이 이제 대세를 이루지만 과거에는 이 자일리톨 껌이 아니었고 설탕을 넣은 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껌을 많이 씹으면 뭐 이빨이 썩는다 뭐 이제 그랬었는데
자일리톨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뭐랄까 단맛을 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이를 상하게 하는, 이빨을 상하게 하는 것하고 이제 관계도 하면서 매출이 이제 훨씬 이제 많이 는 그런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광고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합니다. 어떤 이제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이제 사회 마케팅의 어떤 수단이 된다. 이게 사회 마케팅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 어떤 전반의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이, 즉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뭐 에어컨 광고가 나오는데, 에어컨 광고를 막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을 사게 되고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죠. 이게 향상돼서 이게 어떤 뭐 이제 문화의 어떤 상품화라든지 이게 문화권 간의 어떤 교류, 요즘 이제 뭐 전 세계가 경제에서 어떤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제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우리나라 제품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뭐 인기를 인해서 BTS가 어떤 뭐 입고 있는 어떤 옷, BTS가 어떤 광고하는 제품들이 뭐 국내는 물론이고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늘어가죠. 뭐 이런 것들은 광고가 어떤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단적 내용 분석. 어떤 종단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의 광고, 20년 전의 광고, 30년 전에 했던 광고의 어떤 내용 분석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어떤 상품들이 있었는지부터 해가지고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기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제품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은 어떻게 사용한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제품의 어떤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가치를 증가시킨다. 즉,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올바른 사용법 내지 어떤 제대로 정보를 알려서 그 제품의 가치를 사람들이 올바로 인식함으로 해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케팅. 우리가 내부 마케팅이 뭐였죠? 내부 고객, 종업원입니다. 광고는 내부 종업원들에게도 어떤 마케팅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소비자와 어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마케팅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어떤 효과. 광고의 효과 어떤 첫 번째로는 광고의 어떤 제품 차별화 효과. 잘 만들어진 광고는 경쟁 제품과 어떤 차별화시킨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차별화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실질적 차별화와 심리적 차별화가 있습니다. 심리적 차별화.
실질적 차별화는 말 그대로 실제로 제품 자체가 경쟁 제품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 회사에 없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쟁 회사에 없는 어떤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뭐죠? 그것은 광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광고에서. 자, 이제 탐색제와 경험제. 탐색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탐색, 정보의 탐색만으로도 제품을 어떤 구별할 수가 있고 구매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는 컴퓨터의 무슨 성능들 어떤 정보만 가지고 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경험제는 정보만 가지고는 그 제품을 평가하고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향수라든지 무슨 음식 같은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향수가 향이 어떻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직접 그 향을 맡아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품이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어느 집에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다. 근데 일단 내가 먹어봐야지. 이 사람마다 소위 말해서 짠맛의 어떤 정도를 어떤 사람은 아주 좀 약간 짠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맛있다는 것이 다르죠.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제 경험제 어떤 하나 중에서 이제 신용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경험이 쌓여서 말 그대로 신용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상품들이 오히려 신용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탐색제와 어떤 경험제, 신용제는 어떤 광고를 다르게 해야 된다. 탐색제는 정보 제공을 통한 품질의 어떤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성능이라든지 내구성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또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이 탐색제의 어떤 광고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제나 어떤 신용제의 광고는 이미지 차별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정보 제공보다는. 정보 제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복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친숙하게 해서 해야 되고 적합한 광고 매체는 TV가 좋고 인쇄 매체를 이용하면 고급 인쇄를 할 수 있는 잡지 중에서도 아주 고급 인쇄를 하는 그런 잡지라든지 그래서 이 탐색제라도 이제 제품의 품질상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하려면은 이런 이제 고급 인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경험제는 어떤 좋은 분위기 어떤 아주 좋은 화면 무슨 사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의 어떤 장점은 유용한 정보 제공과 어떤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으로
차별화해서 를 이룰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뭐 저가격 책정, 뭐 품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제 차별화는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 기업의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독점입니다. 독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독점의 경우는 뭐 요즘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 싶으면 경쟁 기업이 금방 따라오죠. 경쟁에 있는 가운데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독점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자원의 어떤 이 효율적인 부분에 또 이제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이런 이제 광고를 통해서 잘 팔리면 판매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이래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요. 또 품질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차별화했던 문제점은 광고 정보의 어떤 설득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가 있다. 광고에서. 그래서 이제 광고에서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어디까지가 허위 광고이고 어디까지가 허위 광고 아니냐, 이런 문제는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과다한 비용 지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원가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이제 왼쪽의 사진은 이제 노트북에 대한 광고인데, 우선 탐색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 오른쪽에 이제 향수 광고인데, 경험제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광고의 어떤 소비자 효과에서는 잘 만들어진 광고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 행동을 유발한다. 그렇죠. 이제 광고의 가장 이제 핵심이자 생명이 되겠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동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 구매와 어떤 반복 구매. 한정 구매했던 제품의 광고는 제품 관련 정보 제공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비자 행동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런 데서 이제 한정 구매, 반복 구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정 구매했던 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어떤 초점이 된다. 반복 구매 제품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어떤 이제 친숙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어떤 구매했던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어떤 특정 상표를 좋아해서 고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반복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도가 높다는 건데,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다. 코마너와 어떤 윌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광고의 어떤 이미지 차별화 효과가 어떤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어떤 이미지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하다.
또는 이제 뭐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뭐 구입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수상 기업과 같은 이제 공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도 뭐 효과적이다. 지금 이제 요게 왼쪽 광고는 이제 TS 샴푸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뭐 희미하게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저도 뭐 여기 지금 여기서는 희미한데요. 몇백만 하여튼 뭐 몇천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무슨 뭐 상 받은 것을 수상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상 받은 걸 내세우거나 또 뭐 어느 분야의 어떤 시장 점유율 1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통상 쓰고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했던 기업 효과, 광고 어떤 시장 경쟁, 광고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동은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광고로 인해서 어떤 특정 제품을 많이 산다든지 하면은 이제 기업의 어떤 거기에 어떤 판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 시장 집중률. 시장 집중률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시장에서 얼마나 어떤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 특정 산업에서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집중률과 경쟁의 강도는 뭐 반비례한다. 시장 집중률이 높다는 것은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산다는 거죠. 기업은 이제 시장 집중률이 극대화되는 광고를 파악해서 광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기업이 있던 광고를 늘리면 늘릴수록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품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면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다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R, 매출액에 대한 어떤 광고의 어떤 비율로서 광고 어떤 집약도가 얼마나 어떤 강하냐 문제인데, 오른쪽 뭐 표와 같은 광고 집약도가 높으면은 뭐 시장 집중률도 이제 높은 뭐 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또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 이 이제 광고 집약도 ASR이 높을 것이고, 뭐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통신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높죠. 후발주자는 이제 선발 진입자의 어떤 광고가 어떤 부담된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선발 진입자의 제품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광고에서도 선발 진입자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브랜드 전환을 유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 그 시장에 처음 나타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 제품밖에 모르죠. 그 제품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중에서 이제 뭐 성장기가 되고 하면은 경쟁 제품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후발 주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발주자는 이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가 나타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도 내린다든지 이제 다른 후발주자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후발주자는 그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복사기 제품이 뭐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복사기의 선두주자는 제록소이죠. 우리나라에서 복사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복사기란 말이 없었습니다. 복사기란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복사기가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복사란 말이 아직도 일반화 되기 전에 일부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제록스 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록스라는 제품이 어떤 상표가 브랜드가 일반 명사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발진입자의 어떤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는 이런 선발진입자와 어떤 가장 이제 제품에 따른 차별화라든지 광고에서도 어떤 차별화,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어떤 수익. 광고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는 매출을 늘리려고 궁극적으로 하죠. 매출을 늘리고 이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나 수익에 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시장 효과,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광고목의 어떤 촉진의 목표를 잡을 때 이런 매출과 같은 수익과 같은 시장 효과를 하지 말고 인지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하고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광고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내구재와 어떤 내구재의 광고와 이윤에 대한 상관관계, 마이클 포터가 그런 얘기했는데, 비내구재,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이런 비내구재는 광고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나타나죠. 근데 내구재, 자동차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한번 사면은 그래서 5년 10년 쓴다. 내가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 신모델이 나왔는데 금방 그 광고를 보고 자동차 안 사게 되죠. 내 차가 좀 오래됐고 이제 바꿀 때가 되었으면 사지만은 내 차가 이제 3년밖에 안 됐다 라고 한다면은 광고 봐도 이제 그 효과는 한참 있다 나타납니다. 몇 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비내구재와 내구재는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시차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수익 형성과 어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프레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광고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게 되고 광고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시차가 어떻게 되느냐, 내구재와 비내구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어떤 연구를 더 해야 되고 차이가 있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